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플렛 추가, 폴란드 추가 이후에 2개 국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썬칩25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노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레그담비맙,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그래서 총 유럽의 9개국 지금 언급되고 있다. 유럽에 다 나갑니다. 유럽 27개 국가, 영국까지 28개, 그리고 유럽을 포함해서 범유럽권 30개 국가, 유럽 제외하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남미, 호주, 캐나다, 전 세계에 나갑니다. 1공장 물량 다 나간다. 왜? 그 이유? 유럽 4차, 5차 팬데믹이다. 지금 백신으로서 코로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엔데믹과 풍토풍으로 가지 못했다. 그 부분이 국내에서 증명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할 것 같아요. 병원이 지금 코로나 감염병 환자로 인해서 항암을 치료받거나 만성질환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지금 오히려 중환자실이 모자라게 된다. 병상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즉, 위드 코로나 치료제의 시대를 임박했다가 아니라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 시간 반드시 옵니다. 주주 부부 항체 치료 후기. 우리 주주님 부부께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서귀포 의료원 의료진. 만사 셀토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주주인 제 친구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아침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부부 모두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합니다. 투여받은 그날 밤에 열이 38.2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가래가 조금 있고 그 외에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일 퇴원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지병이 있어 혹시 모를 후유증을 생각해서 며칠 더 있다 퇴원을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감염자들도 모두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고 좋아졌는데 가래 증상이 약간 보이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원한 부인의 경우 증상이 먼저 나타났기에 치료제의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하며 며칠 뒤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부부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 친구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항체 치료제를 맞지 못할까 크게 안달하면서 간호사한테 항체 치료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전문가인 자기가 그 치료제를 모를까 봐서 불안한 듯이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 말이 서귀포 의료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항체 치료제에 잘 알고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입원할 경우 대상이 되면 무조건 다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서귀포 의료뿐만 아니라 제주병원, 제주의료원도 항체 치료제 투여에 적극적이라 했습니다. 이는 결국 항체 치료제에 대해 의료진에게 교육을 잘 시켰고 의료진들이 교육받은 대로 처방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말을 했습니다. 친구 부부의 경우를 보면서 항체 치료제 투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최종 책임은 질병청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 투여되고 있는 병원보다는 많지 않다는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확진이 되고 투여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낮은 크로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인기글로 추천글로 나왔어요. 근데 추천 146, 반대 194. 불나당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공감하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적반하장. 누가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가 발생했는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불지른 범인은 누군지 아는데 세입자가 불지른 범인놈에게는 말도 못하고 점잖게 다음에는 불지르지 마세요. 편지를 예의 갖추어 전달하고 같은 피해자인 집주인에게는 오히려 화재의 진압을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고 방치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온갖 협박을 다하는데 집주인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던가요? 주주연대에 아쉬운 점이 있어 또 글을 쓰게 됩니다. 주주연대가 집단행동을 하고 싶으면 주주연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일부 소수의 의견이 싱크풀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주가에 영향력 있는 단체 행동은 주주연대라도 최소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 절차는 거치고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과거 배신 앓고 삶의 이유까지 합류시켰는데 주가라고 파는 연기금 매도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주주연대 조직을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도 없이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절차도 없이 빼고 놓고 마음대로 하는 게 주주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도 없는 뿌락지들에게 선동질 당하여 도를 넘는 화영식까지 한 달을 그를 접하니 분별해야 할 주주연대의 역할이 안타깝습니다. 주가를 하락시킨 범인은 우리가 다 아는 공매도와 연기금을 주축으로 기관들이 모두 단합하여 주작질을 한 건 팩트이고 사실임에도 주가 조작하는 그들에게 회사 등 떠밀어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신약을 위한 일시적 실적 하락을 회사가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주장, 팩트도 없는 합병과 승계를 위해 회사가 주가 하락시켰다는 주장, 고의로 레키노라 해외 승인을 지연하고 수출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주주의 요구는 안 들어준다고 이기주의 집단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습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을 한다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레키노라 수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안 한다고 조르면 그게 억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적반하장 아닌가요? 지난번 비대위 발족하고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는 수급만 꼬였고 주가만 한 단계 더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집단행동 하면 회사가 오냐오냐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득도 없는 싸움박질에 주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소수 의견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나아가 수익을 높여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미래의 주가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하락할 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 전쟁한다고 집회하는 시위하는데 주가 오르기를 바라는 건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시끄럽고 불안한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신규 투자자들은 게시판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보유 중이던 투자자도 불안해서 팔고 떠나가지 않을까요? 투매가 투매를 부리고 주가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전에 매수를 꺼렸던 것도 공매도와 노이즈가 심해서였습니다. 말 많고 노이즈가 심한 기업, 주가가 잘 가는 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범인이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지금 주가의 가장 큰 문제가 수출과 수급인데 우리 주주들 스스로가 수급 막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결국 주가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출 실적 성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수급을 막는 결과로 주가 상승은 더욱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블록들이 잠잠하더니 또 들고 나오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1. 2배로 비싸게 블록딜한 선례가 있습니까? 2. 블록딜 이유가 경영권이면 총회 의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만일 경영권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동의서 제출한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수년 동안 못하는 문제예요. 3. 개인 지분율 약 40%인데 차명계좌 물량 최소 5%만 빼도 35%인데 30% 이상 지분 가능합니까? 4. 2배 가격에 블록딜 자신 있으면 매수할 기업을 먼저 찾아서 지분 모으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비전 없는 레드오션 기업이라고 날마다 비방하고 개발도 못할 것이고 수출도 못할 것이고 분식에다 합병과 승계에다 주가 조작하는 기업이라고 확신하면서 셀트리온에 들러붙어서 회사만 닥달하는 당신은 기생충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까? 이거 조금 얘기가 세신데요. 이제 우리 주주가 아닌 공매도의 뿌락지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소통이 안 됐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뿌락지들 설친이 정신 못 차리고 온갖 소설의 의식병에 난무하고 회사를 협박하는 게시판의 자중질환. 명백하게 공매도의 알바라고 생각을 해요. 공견들은 아주 만족하고 뿌락지들은 성과도 받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블라인드 된 게시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부적절한 게시글로 블라인드가 처리된 글입니다. 이게 부적절한 글일까? 주주분들 각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님의 글이 블라인드가 되었어요. 그 좋은 글을 볼 수 없다는 게 많은 주주분들께서 펀더멘탈, 기업 가치, 그리고 셀트리온의 제품에 대한 하나하나의 경쟁력, 정말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많은 주주분들에게 무상으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죠. 기업과 장기 동행하기에 2018님 같은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이 이 싱크풀에서 블라인드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낮은 크로스님도 블라인드 당하셨는데 이분의 글이 과연 블라인드 당할 글인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 참고해 보시면서 셀트리온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에서 99.99999 셀트리온 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싱크풀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며 우리가 명확하게 멘탈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실 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